당신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발생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나 택시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걷던 중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차츰 그 소리는 보다 명확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당신은 속으로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다행히도 마지막 열차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빠르게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띄엄띄엄 앉아 있었고 침묵이 흐르는 공간을 조명이 깜빡이며 밝히고 있었다. 지하철이 곧 도착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열차가 도착하고 당신은 서둘러 탑승했다. 지친 몸을 의자에 맡기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귀가 간질간질거리는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들렸다. 도와줘. 여기 있어.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열차 안은 조용했다. 당신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어 그런 생각을 쫓아내려 했다. 몇 정거장을 지나고 잠깐 졸았었는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떠올랐다. 낡고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어떤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막 열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심해. 여긴 안전하지 않아. 본능적으로 열차에서 내렸고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기묘한 느낌이 스쳤다. 주변을 둘러보니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명은 한층 더 어두워진 듯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플랫폼 끝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은 당황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그 기묘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는 듯했다. 다음 날 친구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 지하철역 말이야.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바람이 불어도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몇 년 전 역에서 어떤 여자가 실종됐대. 그 말을 듣고 등에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당신이 본 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의 소리는 단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역에 다시 가볼 용기는 없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때때로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당신은 귀가할 때 항상 이른 시간에 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날 들었던 그 소리들은 가끔씩 꿈에서도 당신을 따라왔다. 조심해. 여긴 안전하지 않아.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썰은 흔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깃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포 썰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오직 오락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한 산중의 마을은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대의 기술보다는 자연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외부인들은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전해지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둠의 여인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둠의 여인은 밤이 깊어지면 숲속을 헤매며 길을 잃은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은 몇몇 있었으나 모두 그 경험을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여인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도시에서 이사온 젊은 부부 민수와 지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고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한적한 삶을 꿈꾸며 이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지만 점점 전해져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들도 또 다른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민수는 그 전설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지영이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와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둠의 여인이 나타난다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속은 달빛에 의해 희미하게 환했고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손전등 하나의 위치에 숲을 걷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고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민수의 주변에는 아까보다 더욱 진한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숲속에 작은 빈터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미묘한 떨림이 온몸을 감싸자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왔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호기심에서요. 당신의 이야기는 진짜인가요? 그녀는 잠시 민수를 바라본 후 고개를 돌리며 숲속에서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끌림에 의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외부인에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해요. 여긴 이제 당신이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아득해졌고 그 순간 민수는 검은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침대는 비어 있었고 민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영에게 숲속 깊은 곳에서 아무런 끈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그날부터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둠의 여인의 이야기는 마을에선 더 이상 과거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들을 더 경계하며 속삭였습니다. 튠 넘어온 이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숲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둠의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여전히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미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또다시 이야기가 되어 퍼져나갔고 그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한순간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을의 숲속 어딘가에서는 어둠의 여인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숲을 홀로 걷지 않았고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학교의 과제로 인해 밤을 새우게 되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베란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우는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깜짝 놀랐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부모님은 지방에 내려가셔서 집에는 혼자 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바람에 뭐가 날린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노크 소리는 점점 더 규칙적이고 강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무서움을 참고 문 쪽으로 걸어가 조심스레 눈을 문에 대고 밖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발코니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코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 지우는 커튼 틈 사이로 무언가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를 보았다.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대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발코니 커튼을 살짝 젖혔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싸늘한 여름 바람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우는 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다. 시간은 흘러 새벽 4시가 되어갔다. 지우는 과제를 거의 마무리하고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문득 모니터의 외부 카메라 피드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분명히 카메라를 켜놓지 않았었는데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지우는 화면을 살펴보았다. 카메라 화면에는 발코니의 전경이 비춰졌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발코니 난간에 손을 대고 서서 집안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이 현상이 꿈이길 바랄 뿐이었다. 그의 곁에 있는 전화기가 전혀 도움되리란 기대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저 카메라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던 순간 화면 속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직시하더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치 이미 지훈 앞에 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두 눈을 꽉 감고 상황이 지나가길 기도했다. 주변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오직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았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모니터에는 그의 과제 화면만이 켜져 있었고 실제감이 드는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그는 얼른 불을 켜고 방의 모든 커튼을 걷어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이 이상한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저택이 위치한 그 지역엔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영혼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지훈의 집 근처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곳에서 온갖 괴이한 일들이 잇따랐다. 지훈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는 결국 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서울 시내에서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런 경험도 옅어질 거란 바람에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후로도 지우는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왜 자신의 앞에 나타났는지 물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여러 귀신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나 사람들로부터 잊힐 수도 있겠지만 지훈의 마음속 그날의 공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